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나가면서 김용남 전 의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화 안 왔어요라고 물어. 아 이거 재밌네요. 예, 전화. 안 요새는 왔어요. 전화를 기다릴 게 아니고요. 예. 국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국민 추천제가 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예. 아 그렇네요. 지금은 전화 걸려오기는 어렵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이제 추천 결과를 보고 또 인사 검증하고 뭐 그렇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국민 추천제에 추천이 많이 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또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화 올 기간은 아니죠. 전화 올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위안을 아 받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국민 추천제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뭐 어제 대변인실에서 얘기한 것은 11,000명 네. 넘게 지금 추천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법무장관부터 해가지고 쭉쭉 네. 추천하고 있다 하니까 아마 그 추천 명단 중에 김용남 우리 의원님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예.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예, 예. 분들 보면 했다고 하시죠? 들어가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댓글 다는 분들이 있죠. 많이 계신 거로 봐서 네. 저도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추천은 되고 있는 것 추천은 같습니다.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남은 일주일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추천해도 된다라고 경님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했는데 저는 예, 한번 하셔야겠네. 자천을 해야 되나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인사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인사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예, 뭐 인수위가 그거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네, 본인이 알고 있던 사람 내지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재풀이 그렇게 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부족한 인재풀을 이렇게 국민 추천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넓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국민 넓히고 있다. 추천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임명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검증 절차도 있고 그 자리에 과연 적합한 사람이냐를 따로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물망에 오르는 인재풀을 넓게 가져간다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것만 해도 좀 달라진 모습.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다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왜냐하면 네. 지난 정부만 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왜냐하면 했죠. 이걸 본인의 어떤 전리품 내지는 본인이 그냥 결정해도 되는 본인의 어떤 뭐 권력으로서의 소유물이라고 그렇지. 내 거야, 생각하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름아름 이렇게 부탁받아서 하는 방식을 하고 그것도 네. 이제 정식으로 좋은 사람들 공식적인 루트로 추천받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와이프 아니면 무속인 뭐 그러니까 사실 건진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 사람 밀어넣으려고 그렇게 예, 했던 예. 거잖아. 근데 그게 그냥 밀어넣냐고. 받고 다 들어갔죠. 받고 밀어넣는 거지. 밀어넣겠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문자로 건진법사가 김건희한테 이거 인사 친윤 때문에 안 된다, 윤핵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파워 게임을 한 거죠. 아하. 서로. 야 완전히 이 난장판 아수라장이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 그게 당시에. 다 돈이거든요. 장사. 다 돈이에요. 예. 그 정권을 보고 있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부터 해서 명품백, 그 다음에 통일교 총책일까지 원정 도박 의혹까지 나오고, 와 이게 완전히 그 드라마 영화 한 편이 지금 다 이제 찍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AI로 딱 하면은 영화 한 편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미의 전 대통령이 뭐 네. 자기가 대통령 재임하고 있으면서 건설공사를 특정 그룹에다 몰아주고 네. 그러니까 10억 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US 달러로. 10억 불. 네, 그래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네. 재산 6천억을 추징당하게 됐다라는 외신을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는데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게 얼마나 다 진실이 드러날지는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사권을 그렇게 행사하면 그게 옛날에 뭐 우리 사극에서 보는 매간 매직이에요. 메간 매직. 예, 권력자 앞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잖아. 네. 그러면서 어디 사또 자리 하나 뭐 보내달라고 하고 뭐 금두꺼비 네. 싸서 보자기 싸서 와서 이렇게 펼쳐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그런 거다. 현실에서도 실제로 있는 일인 아.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의혹들 이게 한꺼풀만 벗기면 다 드러날 의혹들 이게 쌓이고 쌓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5년 임기 끝나면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조사되면은 우리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 근데 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김건희 대통령 썰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계속 정권 연장하면 된다. 예. 김건희 시키고 뭐 다음에는 뭐 건지법사를 시키면 계속 뭐 안 될 하면 것 된다. 같으면 뭐 쿠데타 해갖고 영구집권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의혹들 이걸 누가 밝히겠어? 이런 생각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부부는? 수사 받아야죠. 예, 근데 윤석열 이제 부부는?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특검 수사를 앞두고 지금 경찰이나 검찰의 자세가 어정쩡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어정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환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의 소환 요구에 지금 안 나가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러 가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글쎄요 할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시기적으로 지금 특검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아서 네. 특검 수사는 개시되기 전이고 음. 경찰이나 이런 기존의 국가 수사기관은 곧 특검이 할 텐데 뭐 네. 이런 아주 어정쩡한 시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사실은 그전 같으면 예.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특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네. 수사 기록이나 모든 거를 다 인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 그러면 떼야 되니까. 책 거의. 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상해요. 아예 들어 눕는 것 같아. 특히 검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침대 축구도 아니고 이거 네. 뭐 하는 겁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고 신무장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나가든지 차라리.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 정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신무장 지키고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까지 가서 업적으로 가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대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앞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몰아내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럼 뭐 임기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지키고 어이, 방통위원장도 법카가 있죠. 당연히 기관장이니까 다 있죠. 있죠. 네, 기관 카드 그걸로 있죠. 지금 뭐 빵을 모으고 있나? 전국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지키고 싶다. 그 욕망을 드러낸 거죠. 이거 지금 욕구를. 그건 발상이 좀 깜찍한데. 깜찍하다. 깜찍하다.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경찰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속보도 네.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불응하면 예, 예. 그게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네. 보통 요새는 긴급 체포는 잘 안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죠. 예. 그래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이제 집으로 가야죠. 아침에 일찍 가서 신병을 데리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관저 그때 막 저항할 때 그때 그렇죠. 봤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저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크로비스타는 일단 그 구조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 현관 앞에서 대치하고 경호원들하고. 아파트 현관 문을 안 열어줄래나? 공동 현관부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예. 공동 현관을 따고 예. 들어가서 집 앞에까지 간다. 아니 그러니까 현관 문 앞까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경비실에 예. 협조를 공동 얻어서 현관. 거기까지는 그 호실 앞까지는 예. 당연히 그냥 가는 거고. 근데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잠그고, 열어줘. 예. 그러면 열쇠공 불러서 따요. 그렇구나. 따고 들어가서 체포해 오죠 보통. 공동 현관을 이제 경비원이 안 열어줄 리는 없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 경비 아저씨가 왜
본인이 그것도 공무집행 방해인데 그 경비 그렇죠. 아저씨가 왜 윤석열 부부하고 그렇죠. 공동 그렇겠네. 운명체로 묶여요. 자기 몸이. 그러지는 않죠. 혹시 개몽되셨을까봐. 그렇죠. 여러 그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 현관도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다. 예. 경호원들이 막거나 이럴 가능성 없습니까? 경호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몇 명이라도.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영장 갖고 와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막아서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막아서면은 그러니까 관저에 있을 때와는 수도 그렇고 예. 화력도 그렇고 다 다르고.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불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렇네요. 예. 그걸 막아서면서 경호원들 입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신의 뭐 신세를 망치거나 아 그럼요. 뭐 그럴 일은 없다. 그 공무집행 공무집 방해로 방해를. 해갖고 하면은 연금도 날라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지켜보고 그러면은 2차 지금 불응했으니까 3차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3차까지 꼭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면 네. 지금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근데 뭐 한 번 더 불러본다? 뭐 그럴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미 지켜봐야겠지만.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댓글로 극우들이 들어놓을 수도 있다. HS님이 이런 데 걱정하신다. 어떻게 됩니까? 극우들이 들어놓으면 아크로비스트 앞에 막 들어놓아서 집회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 올라가면 되죠. 아 그렇네요. 거기 예. 입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차를 다 막아 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경비 아저씨 협조 받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죠. 네. 아 지훈이즈님이 출장 조사하면 응한다라고 그 댓글 주셨는데 출장 조사하면 응한다는 입장이란 것 아니 같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무슨 현직 대통령인 줄 알아. 무슨 출장 조사예요. 나오려면 나가는 거지. 네, 그래요. 지금 속보로 체포영장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그래요? 같은데 뭐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다는 것이고 좀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글 작성자가 검거됐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이게 뭐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그럼요. 테러를 그건 하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뭐 진짜로 테러를 네. 할 생각이 있었는지 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글 올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걱정이고요. 경호나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경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의 강조합니다. 직계 가족들은 다 경호처 경호 경호를 예. 받습니다. 예. 안전이 제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글 작성자 검거됐다는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특검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특검 못 가시죠? 당원. 그렇죠. 네. 예. 그 당적이 최근 1년 동안 있으면 안 돼요. 네.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닌가요? 아니 뭐 다른 자리도 많은데. 다른 자리.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런 건 있죠. 네, 사실은 싹 가서 그 내가 가서 싹. 그렇죠. 수사하던 사람들은 그런 욕심은 있어요. 음.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보이잖아요, 욕심은 또. 있어요. 예. 이렇게 가서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은 또 피력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당적 때문에는 못 가시지만 네. 특검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추천이 누가 될지는 하마평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누가 되든 간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사람 이름이 나오고 거명되는 것 있던데. 같던데요. 예.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 고위직 있었던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거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할 거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안 할 거면 가면 안 되는 것이고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가지 특검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디에 좀 하나하나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 왜냐하면 내란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또 재판받고 있는 주로 장성들 저 네. 사람들만 관여한 거냐 과연 아. 그랬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정말 아무 터치도 안 받고 가만히 있다 그냥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그러니까 사람들. 그 진상을 밝혀서 정말
내란에 가담했거나 공모를 했던 사람은 발본 세건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역시 흥미는 김건희 특검이 더 갈 것 같아요. 의미는 내란 특검이 더 아니 크지만. 왜냐면 온갖 네. 일이 다 있었잖아 거기서. 그렇게 말입니다. 예. 이게 그야말로 노다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아니, 해왔는데. 그리고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 예.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으로 한번 돈이 빠져나가면 이거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훨씬 어려워요. 네. 근데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김건희 특검이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캄보디아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그 해외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로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렇지. 쉬운 문제 푸는 것보단 수학도 어려운 문제가 낑낑 싸매고 하면서도 그거 정말 풀었을 때 그 성취감이 희열.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제가 보기엔 난이도도 높고 수사 결과가 잘 나오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까지 예. 밝혀질 수가 있다. 그럼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특검 사무실마다 기자들이 다 이제 뻗치기 하면서 브리핑도 듣고 취재를 할 텐데 김건희 특검에 또 많은 뉴스가 쏟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뉴스는 거기가 네.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요. 김건희 특검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병철이 같은 경우도 윤석열, 김건희 특검 수사 중에 구속이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그 전에 체포?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네.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출석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만약에 발부받아서 한다면 앞서 구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는 당연히 구속되지 않을까요? 두 구속이 사람 될 다. 거다. 네. 구속 다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 3대 특검, 이 새 특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과되는 장면 보면서 야 이렇게 쉽게 통과될 거, 뭐 통과는 쉽게 되어 왔지만은 공포까지 가는 이 쉬운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틀어지고 있으면서 거부권 행사했던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제가 작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입장에서도 제일 약하게 얻어맞는 게 남편이 대통령 할 때 검찰 수사 받고 거기서 불구속 기소되면 네. 그게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거다. 근데 그걸 왜 거부하냐? 그게 본인한테도 제일 이로운 거지. 네. 근데 저러다가 특검 수사되면 그다음 세게 얻어맞는 거고. 예. 최악은 정권 바뀐 다음에 뭐 검찰이나 특검 수사 받으면 제일 그 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 거꾸로 한다 지금. 그 말씀을 작년부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리석게 굴다가 제일 세게 얻어맞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네요. 그 미루고 미룬 숙제를 한꺼번에 네. 세 개가 한꺼번에 지금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 개 다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특검. 그렇죠. 사실상 이름은 다르게 돼 있지만 나눠져 있지만 특검이 어떤 분들이 임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간에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거요. 특검 간에 우리가 먼저 구속시킬 거야 뭐. 수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욕심 내죠. 그럴 수 있겠네. 그거는 수사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잡아내려고 하죠. 그것도 흥미진진하겠네요. 흥미진진하겠네요. 자, 3대 특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7월 중에는 뭐 이제 가동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7월 초에는 뭐 시작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 TV도 특검 현장 계속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맞아서 여러 가지 좀 즐거운 일 또 행복한 일 뉴스 볼만 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신나고 계신데 의원님도 좀 달라지셨어요? 일주일 딱 이제 지내 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거 이번 달 안에 3천 찍을 가능성이 꽤 있다. 맞아요. 근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벌써 2,900 넘었어요. 코스피. 그러니까 7거래일 연속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을까? 이건 잘 없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예.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올
수는 없어요. 아유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나타났다니까. 주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쉬었다가 연속으로 오른 건 맞는데 음. 뭐 어느 지점에선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지금 이 기세 정도면 이번 달 안에 3천은 찍을 것 같고 무난하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천을 찍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국 주식을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주식으로 만들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네. 개선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뭐 이제 국회 통과가 원래는 12일 예정돼 있다가 잠시 미뤄졌습니다만 머지않아 될 것이고 그리고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대통령이 언급했던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이제 될 거라고 봐요.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리 침해를 받고 손해를 봤을 때 네. 법원 재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무난하게 제가 보기엔 임기 중에 5천을 찍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조금 이건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보안 입법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개혁 작업이 완성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5천 분명히 찍습니다. 5천. 진짜 찍을 것 같아 이 기세면.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도 속도 내고 있죠. 더 강하게 가고 있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다음에 이 배당 얘기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배당을 통해서 이른바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그게 부동산 시장이 우리는 아니라 이제 배당이 정말 짜요. 왜 이렇게 짜요? 왜냐하면 예? 지배주주들이 배당하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아깝게 생각해. 내 돈 나간 데서 자기 돈 나간다고 생각을 해. 돈 다니면서. 왜냐하면 배당 안 하고 회사에 쌓아두면 쌓아놓고, 예. 어떻게든 자기가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이걸 배당을 통해서 네. 나눠준다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까워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이제 예. 잡혀서 세금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49.5% 구간의 대부분 지배주주들은 다 그 세율 구간에 들어가니까 소득세만 해도 절반이 나가는 그렇네. 거예요. 배당 안 받고 싶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자기 입장에서는 안 하고 쌓아놓고 그냥 그 회사 돈으로 나도 타고 우리 애들도 네. 그 법인차 타고 뭐 좀 회사 규모가 크면 법인 돈으로 그 프라이빗 젯도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런 회사 꽤 있죠. 근데 이걸 배당하면 다 흩어지고 나는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걸 종합 소득으로 안 잡고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별도로 요거만 분리해서 단일 세율로 뭐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법안 발의도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배당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배당해서 내가 받지. 뭐 이렇게 할 수 종합소득세 안 내? 예를 들어서 뭐 25%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배당 많이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나도 받고 나도 네. 쓰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 자본시장 또 주식시장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이해가 그럼요. 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역대 대통령 중에 제가 예. 보기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1, 2위를 다툴 것 같아요. 금융시장 관련한 이해도라는 측면에서는 네. 다른 대통령은 뭐 형격히 떨어지고 현격히 떨어지고. MB 때였는데 MB가 그랬죠. 주식 뭐 이제 3천 간다 그렇게 얘기했었나? 그랬던 기억도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만 했었군요. 그때 오히려 거꾸로 간 네. 측면이 많아요. 아. 이명박 정부 때 예. 대표적인 게 제 기억에는 네. 원래 옛날에는 예.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소각의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 안 하고 들고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게 제 기억에는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갔어요. 사실은 그때.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 어떤 상장 회사들은 네. 총 발행 주식의 거의 절반 정도를 자사주로 들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정말요? 예. 그걸 그리고 자사주는 그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인 사실은 자사주는 모든 주주의 재산이잖아요. 네. 회사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 네, MB가 막 이 주가 코스피 3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때 4천 얘기하지 4천도 않았나요? 얘기했나요? 네. 아니 근데 정책은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근데 이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3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막 오르고 이제 5천, 오른다 5천. 5천 별이 얘기하는데 5개가 아니고 5천. 그렇게 될 것 같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방향 진짜 정책도 가고 있고 가고 법안도 있죠. 발의돼서 예. 가고 있고 하니까 코스피가 2,922네요 지금. 야 조금만 가면 3,000이에요. 조금만 더 오르면 네.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예. 대통령이. 그럼 김건희 의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예. 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잘 지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네. 대표적인 게 주가 조작이 있고 사실은 주가 조작보다 더 잡아내기 힘든 것은 내부자 거래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네. 주가 조작보다 더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일단은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초동 수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일단 도이치모터스는 명백하게 그냥 봐준 거고 네. 삼부토건을 음. 저게 이상 거래로 적발이 안 됐었나?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적발이 안 됐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가 네. 지금은 많이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라더견 사태라고 있었어요. 라더견 사태. 라더견 사태라고 이제 SG 증권 계좌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처럼 갑자기 뭐 한 2달 사이에 막 5배 뛰는 게 아니고 네. 뭐 2년, 3년에 걸쳐서 몇 배를 주가를 띄웠는데 그게 과거의 주가 조작처럼 단기간 내에 막 쫙 작업을 해갖고 올린 게 아니고 네.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올렸어요. 근데 이게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의 이상거래로 적발이 안 됐었다고 하면 네. 이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주가 조작 기법에 대해서 적발해 낼 수 있도록 조기에 그렇네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점검을 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의혹도 지금 수사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경각심을 울려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또 특검을 통해서도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언제까지 오를까 참 궁금한데 이게 조정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은 예? 다 조정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요. 믿어야 된다. 예. 상법 개정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들어오죠. 거죠? 예.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떤 네. 조치가 실제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지. 네.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최근에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이미. 예. 하지만 상법 개정이 실제로 국회 통과되고 시행이 확정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지금 애초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 내지는 약간 후퇴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하. 이게 특히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게 네. 이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그리고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때 3% 룰이 진짜로 되느냐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된 안이 정말 통과가 되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보고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럼요. 5천 갈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집값 주식 이거 팔지 않으면은 내 돈 아닌데 수치가 오르게 되면은 왠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그 효과가 그리고 사실 있죠. 정말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이루어져서 네. 우리가 지금 배당 성향이 거의 제일 낮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중국보다도 낫다고. 낮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싸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제일 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20% 중반 정도의 배당 성향 평균 내면 그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안 팔아도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해도 그것만 써도 돼요. 그렇네요. 네. 배당. 꼭 팔 필요 없어요 주식. 그렇게 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배당 잘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안정된 걸 가지고 정말 생활비를 벌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 그랬죠. 그 지금은 얘기하셨었네, 지금. 국장 복귀가 지능순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쭉 우리가 경제에서도 체감을 했고 외교적으로 체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또 일본 총리, 중국 주석 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외교 무대에 돌아왔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정상화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외교 이재명 대통령 외교 일주일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정상화의 시작이죠. 이제 시작. 예. 그리고 첫 데뷔 무대가 다자간 협상이 됐어요. G7 회의에 초청받으면서 네. 거기서 아마 실제로 대면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서 실제 대면은 1대1 양자 간의 협상이 아니고 다자간 회의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관세 유예가 다음 달 6일인가 아마 끝나죠. 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급하죠.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붕 뜨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할 일이 날려버렸죠. 너무 많아. 네, 너무 지금 많아서. 단기간으로 너무 많고 예.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급하고 일본과는 지금 그 홍상훈 기자가 그 분야에 네네. 정말 관심이 많던데 7광구 7광구 이게 시한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시바 총리와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는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우리가 에이펙 회의를 개최하잖아요. 네. 그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아니면 리창 총리를 보내느냐. 그게 일단 가늠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그 에이펙 회의에 본인이 직접 참석한다고 하면 한중 간의 그 어떤 외교가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확답만 전해줘도 11월 전에 이제 오는 게 확정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오를 주식 많아요. 특히 엔터 주식 이런 거 최근에 얘기로?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거예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엔 주식 얘기 다시 외교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주식 얘기로 돌아오는데. 중요하죠.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그게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또 우리 시장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 또 효능감 느끼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국무회의 할 때 뭐 4시간씩 막 이렇게 또 회의를 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회의도 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한 공무원이 또 어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또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몸도 챙겨가면서 열심히 할 땐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강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들어요. 윤석열 때랑 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고위공직자들 정말 편하게 지낸 거죠.
정말 편하게 지낸 거죠. 공직자 다 포함해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좋은 날이었군요 그때. 그 복지부동 뭐 이른바 이런 느낌? 매일이 무두절이지. 무드죠. 상사가 없는 네, 네. 상사가 없는 홀리데이. 네. 에브리데이 할러데이죠. 완전. 이제는 일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참 꼼꼼하게 다 파악을 하고 또 질문을 하니까 또 네. 윤석열은 자기 혼자 1시간 얘기 그 회의면은 50분 넘게 59분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건 이제 아니잖아요. 주로 술 먹을 때 그랬던 것 같고 국무회의는 빨리빨리. 잘 참석도 안 했지만 가끔 참석해도 모두 발언 잠깐 하고 그냥 이석했던 빠져버리고. 거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김밥 먹으면서 뭐 네. 4시간씩 3시간씩 회의하는 거 보니까 국무위원들 회의하는 거 보니까 달라졌다.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게 고위공직자부터 정말 긴장합니다. 네. 그래갖고 국무회의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임 장관들 임명이 이루어지면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장관, 차관, 뭐 실국장들이 맨날 모여서 독해하는 거예요. 보고 내용 계속 독해하면서 뭐 빠진 거 없나, 네. 더 보충해야 될 거 없나, 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 보고서에 줄자 갖고 와서 막 재요. 이게 균형이 맞나?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예. 확 이제 기강이 잡히고 그렇죠. 기강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꾼으로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보고 있고 자 지금 화면 보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이제 고별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표정이 참 밝습니다.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냈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동안 지도부로서 동고동락을 해오면서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또 보다 보니까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 진행하고 있어요. 예. 대선 끝나고 약간 얼굴에 살이 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잠도 좀 잘 자게 되고 그러니까요. 살만 나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네요. 약간 좀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요. 있고. 제가 예. 지금 보니까 약간 살이 오르셨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때는 막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원래 그 아재 개그의 달인이잖아요. 맞아요. 죽습니다. 죽어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제가 민주당 들어가갖고 딴 거는 쉽게 다 적응하는데 아재 개그 적응이 좀 어렵더라고. 이거 언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네, 선거 때는 맨날 그 예. 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찬데 더운데 안 가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 박찬대입니다. 뭐 맨날 그랬는데 선거 끝나고 재밌어요. 네. 확실히 조금 편해지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적응하시느라고. 저는 공감이 돼요. 저도 네. 많이 얘기해 보면은 그 아재 개그 특유의 아재 개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아니 적응하시느라고. 그러니까 가끔은 진짜 언제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만큼 우리 좀 시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항상 소통하는 모습을 박찬대 원내대표 보여왔고 그 결과로 많은 분들이 또 지지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표정 밝은 표정으로 고별 기자회견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채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원님 원내대표 선거 네, 투표권 있으세요? 안 되죠. 저도 있나요? 있겠죠. 아니 제가 예.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안 되나요? 안 이게 되는- 몇 개월 이상 지나야 되는 6개월이 거예요? 돼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당원으로서 아직 멀었네. 당비되고 아직 투표권이 멀었네요. 없어요. 그러면. 예. 아쉬우시겠어요. 제 한 표를 못 버티네. 자, 내일 결정이 납니다. 네. 오늘 권리당원 투표도 있고 내일 결정이 나는데 좀 마음속에 두고 계신 후보가 있으실 텐데 네. 뭐 그걸 뭐 거명하는 것은 좀 뭐 선거 앞두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대표 필요하다. 이거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원으로서. 정치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당 대표를 하려면 야당 당 대표를 해야 되고 원내 대표를 하려면 여당 원내 대표를 해야 된다. 이게 역할이 좀 달라요. 예. 확실히.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야당 당 대표는 자기가 했던 그 수장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당 당 대표는 당 대표 위에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역할이 달라요. 아하. 근데 원내 대표는 네. 실제로는 여당 원내 대표가 야당 원내 대표보다 훨씬 중요하고 일도 많죠. 그렇네요. 실제로 왜냐하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떤 입법 사항이나 정책 조율하는 건 원내 대표 몫이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는 정부하고 무슨 협의를 당정 협의할 일이 없잖아요. 여당 원내대표 측이 하는 거지. 네. 당정 협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만큼이나 중요한 자리가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일도 정말 많고 네. 그래서 그 많은 일을 잘 풀어나갈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당 원내대표는 정부하고의 그 정책 공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엇박자 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 방향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사안의 의지를 잘 파악해서 네. 그거를 정부 관계자하고 잘 조율해내서 입법 사항으로 녹아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춘 분이 또 뽑히겠죠. 의원들이 다 이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을 거고 권리당원들도 당원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네. 거다. 그걸 여러 관계 이게 언급하신 것처럼 여당 원내대표의 중요성을 보시고 판단하실 거다. 근데 어느 분이 대세인지는 아, 살짝 보이던데 살짝 언급은 못하겠어요. 언급 못하겠다. 네. 뭐 두 후보 중에 한 명이니까요. 네, 네. 내일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결과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당 상황은 여당 상황이고 야당 상황, 국민의힘 상황, 뭐 싸움 구경도 상당히 뭐 재미있는 포인트긴 하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이 모습. 그러니까 정부 여당 얘기할 때 계속 우리가 웃으면서 막 네, 했잖아요. 네. 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주식 올라가면 다 좋은 거고 또 그렇죠.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을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네. 야당 얘기를 할 때는 웃음 포인트가 좀 달라요. 웃음은 나오지만 네. 포인트가 좀 다르다.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 거죠. 헛웃음이 나온다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야, 좀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죠. 네. 그야말로 그 정당이 또 여당을 했다는 그런 네. 정당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 하실 것 같고 김문수 뭐 한동훈 또 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있지만은 당권을 두고 어떻게 해야 전당대회 빨리 해야 아니면 전당대회 늦게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권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대선 전부터 그랬죠. 관건은 대선이 아니고 대선 이후에 네. 당권을 누가 잡느냐. 네, 다들 그걸 놓고 수싸움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네. 거고 그건 전초전이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 의총이 예정돼 있다가 40분 전에 뭐 취소가 되고 지금 보통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니 생각이 근데 들어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한다면서 거기는 토론회도 안 하나요? 16일 당일에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당일 날 그냥 그냥 토론회하고 모여서, 그 자리에서 뽑을 것 투표한다. 같아요. 근데 아직 지금 후보 등록도 안 한 것 같아요. 뭐 14일에 받는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짧게 며칠 사이에 뽑아버리고 그냥 끝낸다는 것 같아요. 14일이면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뭐 받는다는 것 같은데. 아 휴일 날? 아니 여기는 뭐 전통이- 대선 후보도 새벽에 교체하려고 하더니 뭐 네. 모두 잠든 후 아니면 쉬는 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매번. 모두 출근 안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후보자 등록 14일부터 15일 주말 이틀간 한다. 왜 하필 토요일 일요일 날이에요? 14일 토요일에 후보자 등록을 받고 네. 후보자는 14일 15일 이틀간 주말에 선거운동을 펼친다. 뭐 이게 뭡니까? 주말에? 아니 주말에 선거운동. 일단 기본적으로 예. 국민의힘은 그 권리당원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반장 선거. 예. 유권자가 현역 의원들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7명의 현역 의원들만 투표권이 있는 건데 네. 그 107명의 유권자 대부분이 영남권 의원들인데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다 내려가는데 무슨 선거운동을 해요? 만날 수가 없는데. 아예 그냥 선거운동도 하지 말라. 그냥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하네요. 아름아름 뽑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뭐 후보군으로 5선에 김기현, 나경원 이름도 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고 4선에서는 김도, 김상훈, 박대출 3선에서는 김성원, 성일종, 이미자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송원석 의원 얘기도 누가 하던데. 송원석 의원 얘기도 맞아 네,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누가 될까요? 아니 일단 누가 나올지를 알아야 누가 나올지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점치기가 어렵고 네. 일단 김기현,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은 오래 전에 원내대표를 이미 했었잖아요. 네. 원내대표 하고 하긴 권성동 의원도 원내대표 두 번째지. 그 전통으로 굳겠는데요. 원내대표 두 번씩 하는 걸로. 두 번씩 하는 거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된다면 아, 좀 희한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라질 거다. 왜냐면 홍준표 의원조차 지금 전 시장조차 보면은 이거 해산될 정당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막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건 또 이제 순수한 예측이나 전망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전 시장의 사심이 묻어 있는 얘기죠. 그러길 바라는. 저거 위원정당으로 해산되면 어차피 정당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중심으로 이제 해서 다음에 대선 후보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정당을 내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야지 뭐 이런 사심이 작용하는 얘기 같아요. 없어지길 바라는. 네. 그럼 또 이준석 의원과 또 손을 잡고 뭔가 이제 보수 진영의 개편, 극우 진영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개편을 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원래 두 사람은 서로 서로 응원해주는 그랬어요. 사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도 정계 개편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는 거죠. 서로의 필요성이 있죠. 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힘 구조에서는 이미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도 했기 때문에 국힘에서는 이제 안 한다. 뭐 아무도 그거 믿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돌아올 명분을 만들기가 현 상태에서는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힘이 해산된다 뭐 아니면 그런 요동이 치면 네. 그걸 핑계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이 상태라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못 치러요. 네. 왜냐면 일단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출마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양자 간의 그 요구가 합치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든지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네. 뭐 서로 정치적으로 지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잖아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살자. 뭐 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같이 살자 그 가능성 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제명 청원이 핫해요. 뜨겁습니다. 여기 또 네. 54만 명이 넘었는데 아까 봤던 게 54만 7,989명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하겠어요. 막 그런 투에 그러니까 제명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기는 것 같은데 이거 국민들의 이런 뜻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본인에 대한 탄압? 어떤 제명 움직임을 갖고 그렇죠. 전형적인 탄압받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네. 민주당 집권 세력에 맞서는 야당 인사로서 거기에 탄압받는 이른바 보수 인사로서의 자신의 자리매김을 하는 기회로 역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속을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수가 보이죠. 예. 근데 매번 그러니까 이제는 수가 읽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새롭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54만 8천 명을 넘어섰네요. 지금 또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번 토론 뭐 지금 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발언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준석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또 민낯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앞으로 이준석 의원의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은 정치하면서도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하여튼 진정한 그 반성 사과는 없이 요걸 또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본인 뜻대로 돌아갈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뭘 홀가분하게 들어오지? 일단 명태균 특검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아, 그런. 두 사람 다 사실은 홍준표, 이준석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태균도 지금 가만히 안 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조심해라. 특검 때 오세훈, 이준석, 홍준표 등등 20-30명 다 때려잡아 넣어줄까 하면서 국민의힘이고 개혁신당이고 모르면서 나에 대해 떠들지 마라. 건방진 놈들. 근데 명태균 이렇게 씨는 원래 이준석 의원하고는 사이가 좋았는데 계속 그런데 서로 막 예. 옹호해주고 서로 좋은 사이였는데 최근에 맞아요.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글만 보면은 단일화 얘기도 하면서 단일화 제일 뭐 거기서 예. 삐졌구나. 단일화 안에서 빚었나? 그렇죠. 예. 명태균 씨는 김문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예.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준석 의원 뭐 끌고라도 단일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 말 안 들었다고 좀 사이가 최근에 나빠진 모양이네. 그래서 아예 오세훈 시장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이준석도 등장을 했고 홍준표까지 거론이 되면서 원래 명태균 씨가 오세훈, 홍준표 맞아요. 두 사람 얘기만 계속 많이 했었죠. 했는데.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준석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본인 말 안 들어서 좀 화가 난 모양이네. 그래요. 말 조심해라라고 특검 때 다 이제 얘기해서 잡아 넣어줄까라고 물음표를 찍었는데 모르죠. 뭐 특검 가봐야 될 것 같지만 잘한다. 네. 응원해 줘야죠. 응원해준다. 특검에서 특검에 출석해서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제 돌아와서 뭐 웃으면서 지금 사진도 올리면서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명태균 의혹 이건 또 어떻게 특검이 파헤칠지 봐야겠습니다. 전혀 홀가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표정은 밝아요. 돌아오면 수사 받아야 되는데 수사는 받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홍준표 전 시장의 복장이 아주 흥미롭네요. 빨간색 파란색 다 들어. 하필이면 또 파란색 티셔츠 저 안에 파란 걸 입고 그 예. 겉에 이제 빨간 빨간색. 거 모자까지 빨간색을 네. 입었는데 아하. 뭐지? 양쪽 다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건가? 예. 아니 정계 개편 나오고 이럴 때 또 이재명 빅텐트 민주당 빅텐트로 돌려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 겉옷만 벗으면 파란 거잖아. 그리고 들어오면서 날씨가 더워졌네 그러면서 겉옷 이렇게 벗고 올 수 있어. 여름이네 이러면서 그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옷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사모님은 그냥 아예 파란색 쪽으로 가셨네. 파란색 쪽으로 가셨고 눈에 띄는 색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들어오고 있네. 검찰이 건진법사를 재소환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소환 세 번째 소환인데 이건 아마 이제 특검 출범 전에 좀 수사를 더 해본다 이런 차원일까요? 건진법사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영장이 한번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만 남부지검에서 대선 전에 수사 속도를 너무 안 냈어요. 그랬죠. 예. 그 신흥석 검사장인데 남부 검사장이 네. 신흥석 검사장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라. 잘 알아요. 그전에 그러세요? 같이 근무도 했었어요. 열심히 그러면 특검 전에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요. 해야 될 걸요. 예. 네,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건진법사 문제. 저희 아까 빨간색 파란색 얘기했더니 슈퍼 마리오 코스프레라는 약간 느낌이 모자도 쓰고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만화 캐릭터 게임 캐릭터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저 지금 우리 사진이 한참 많이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재수영장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뭐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 누가 정원에. 봐도 개수영장이 있던데. 개수영장. 예. 왜냐하면 예. 조경용 뭐 얘기하는데 요새 누가 그렇게 바닥에다가 타일을 깔아요. 조경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조경용으로 설치한 어떤 수경 시설은 그렇게 깊을 필요가 없어요. 네. 보면 뭐 졸졸졸졸 뭐 이런 느낌. 한 뼘 정도? 그러니까 물에 좀 비칠 정도만 되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경으로 보기엔 필요 없이 깊어요. 그리고 보통은 저거보다 널찍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 포장된 데까지를 다 물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했다고 하면, 그리고 깊이가 얕다면 저거는 조경. 그리고 밑에 타일이 안 깔려 있다면 타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저렇게 누가 80년대 목욕탕처럼 촌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저거는 수영장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타일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걸어야 봐도 되니까. 저건 다녀야 개수영장 되니까. 외의 용도는 없어 보이는데 그 미국에 보니까 네. 팻월드 리조트라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 친화적인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펫월드 어. 리조트. 예. 팻월드 리조트 사진 보니까 똑같아. 아, 그래요. 개수영장 저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계단이 한 단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개수영장을. 아,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있구나. 찾아보시면 개수영장?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기가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술을 채워놨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떠먹게. 바로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오뭐 기차은이가 그냥 저것도 한 맛은 안 본 거잖아요. 지금 누가 갔으면. 뭐 무속룡이라는 얘기도 뭐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는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근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근데 벌어졌다 보니까. 바닥에 타일 깐 거로 봐서는 일단 네. 개수영장이 제일 아. 가까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뭐 장어 키우는 곳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장어는 여기다가 못 키우겠죠. 장어. 그건 이제 공기 그 순환이 있어야 되니까 또 수족관 이런 거 하려면 참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비밀 이거는 청와대로 다 들어가게 되면 이 비밀 이게 또 해지가 되고 하면 다 안에 뭐가 있고 어떻게 공사했고 이것도 공사한 사람들도 얘기를 할 것이고 다 그렇죠. 밝혀지겠죠. 네. 밝혀질 거고. 근데 진짜 네. 사고를 크게 쳐놔갖고 어.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대통령의 관저도 그렇고 진짜 청와대 버리고 돈이 얼마가 깨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렇죠. 네. 일단은 예비비 뭐 27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통과가 돼서 쓸 텐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요. 그 윤건영 의원 말씀 들으셨겠지만 그 뜯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인가요? 거기에 있던 걸 뜯어서 왜냐하면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안 되니까 용산에 그걸 뜯어왔다 이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 뜯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블록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레고인가? 진짜 이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다시 또 떼어서 가서 붙일 것인지 그 못 쓰니까 또 새롭게 사서 하나하나 또 한 땀 한 땀 또 설치를 할 것인지 이래저래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아는 한 글쎄 어느 물론 이제 영국은 약간 대통령제가 아니고 그 총리. 의원내각제하고 총리니까 다릅니다만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직무실과 사는 공간을 이렇게 몇 킬로미터를 떨어뜨려 놓은 나라가 있나? 네. 저는 못 찾겠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백악관은 뭐 그 안에 있는 같이 거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의원할 때 네. 필리핀 가서 당시 필리핀 대통령을 그 만난 적이 있는데 필리핀도 역시 대통령 궁은 같이 직무 시설하고 레지던스가 같은 공간 안에 있죠. 네. 그래야지 그 몇 킬로씩 왔다리 갔다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나라는 대통령제 하는 나라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출근도 제때 못 해가지고 위장 차량을 보내기는 하나 별의별 일 다 있었죠. 그거 보면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까지 겪어왔다. 청와대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용산에 있는 것보다 더 나아지겠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청와대 생활하는 것이. 그럼요. 일단 네. 뭐 안보적으로도 그렇지만 청와대 이거는 북악산을 등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용산은 개활지 앞 뚫려 있잖아요. 일단 군사적으로도 네. 청와대가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 워낙 오래 그 공간을 썼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나 뭐 그
안보와 관련해서 네. 용산보다 훨씬 유리하죠. 물론 용산에도 이제 국방부 합참이 있던 자리기는 합니다만, 뭐 이제 보안 시설이 하지만 네. 거기는 이제 앞뒤로 다 뚫려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이거는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혈세 낭비도 그렇고 했는데 결국 다시 3년 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겪어왔는데 사실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이 오늘 방송이 또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왜? 어디 가셔가지고 바로 어디 가셔서 전화 받고 아, 가셔가지고 그랬는데 한동안은 괜찮다. 최소한 국민 추천제로 이제 인사 검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마음은 놓을 수 있겠다.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다 계속 방송할 계속 수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은 전화기를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제 들고 방송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좀 해줘야겠네. 네. 일단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 전화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좀 안심시켜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전화기. 오히려 그 인사혁신처 아, 국민 추천제 사이트를 안내하는 게 필요한 기간이지 지금은. 여기서 좀 써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낫다.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아 그럼요. 아, 전화기를 바라볼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을 바라봐야지. 최진봉 교수님한테 제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교수님. 전화기 그만 보세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나부터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싶으신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 댓글이. 핵심을 찌르는 댓글이. 그 밑에 줄에 네. 답이 나와 있는데요. 행복하자님이 일단 예. 아니, 근데 지금 예. 댓글 이렇게 예.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뭐 법무부 장관으로 장관, 추천했다 예.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만 네. 압도적으로 제가 뭐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맞아요, 예. 책도 쓰고 그동안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네. 제가 한 번도 언급도 안 했는데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했다는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거기 모아지고 있다. 진짜 금감원장에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 추천제,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이 만든 인사 그렇게도 되겠네요. 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선 전에 여의도에서 유세를 할 때 제가 여의도에서 지원 유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이재명 후보였죠. 음. 이재명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고 퇴임할 때는 그 호가 네. 5천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5천 이재명. 5천 이재명 선생님이 돼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일조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와, 그런데요. 5천 이재명 선생.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뭐 이제 부당한 거래나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감시해야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예?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그럼요. 근절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제도적으로 입법사항이나 이런 거는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네. 뭐 실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정책 조율도 필요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토요일에 행사 있다고 이거 한국에서 예. 한번 하셔야죠.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김종대 전 의원님, 네. 신인규 변호사, 박영식 앵커 그리고 저까지 4명이 공조로 쓴 대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조촐하게 그 출판 기념회 내지는 북 콘서트 형태를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네. 종강역 4번 출구에 나오면 있는 예. 누구나라는 장소에서 누구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참가비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다 만날 수 있고. 시간 우리. 되시면 와서 하시고 네. 책을 한 권 구입해 주시면 더 좋고 한 권만 살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제한이 있나요? 제한 없죠. 예, 알겠습니다. 100권 사시면 더 좋죠. 100권 사시면 돼. 출판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망론 출판 기념회가
예정돼 있다. 초대합니다. 이 웹저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가시기 전에 어쨌든 다음 주는 또 뵈니까 네. 홀가분하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정말 효능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성평가뿐만 아니라 정량평가 항목인 일단 그 주가 지수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헤매던 기간을 이제 끝내고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더욱 발전을 할 것이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만 하지 마시고 상당 부분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식 종목 찍어달라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으면 네. 그 지수에 투자하세요. 5천 갑니다. 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